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가 다시 세상을 흔들던 밤, 달러는 휘청이고 위안화는 오르고 시장은 숨을 멈췄어요. 모두가 도망갈 때 나는 서울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속 외환 위기마저 언급되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 원화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루카스 한입니다. 뉴욕에서 서울을 오가는 전문 트레이더죠. 그날 밤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시장이 기침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숫자 하나가 세상을 흔들었어요. 3,500억 달러.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프가 비틀거리며 내려갔죠. 위안화는 반대로 치솟았습니다. 하늘을 뚫을 듯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화면 속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프롬프터를 읽는 게 아니라 재난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래소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동시에 너무 조용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욕설 섞인 한숨 소리. 그런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정적이 소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트레이더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누군가는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니터 한 칸을 바꿨어요. 뉴욕이 아닌 서울의 시장을 띄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원, 달러 환율. 그래프마다 숨이 막힌 곡선이 새겨져 있었어요. 붉은 선들이 절벽처럼 떨어졌습니다. 푸른 선은 찾을 수 없었죠. 모든 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리스크 회피, 현금 보유, 자산 축소. 그 단어들이 합창처럼 쏟아졌습니다. 공포의 언어였죠. 화면 속 애널리스트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어요. 지금은 버틸 때가 아니라 빠져나와야 할 때라고요. 떠나라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밤을. 을지로의 오래된 간판 불빛, 반포대교 위에 흐르는 무지개 빛, 한강 둔치를 걷던 사람들의 뒷모습.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끈기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눈빛들이었죠. 동료 한 명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보고 빨리 빠지라고 했어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이 점점 비어갔어요.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인천행 편도 티켓. 클릭 한 번에 좌석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남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프는 무너졌지만 제 안의 심지는 아직 꺼지지 않았거든요. 화면 속에서 붉은 숫자들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락, 급락, 폭락. 단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걸 봤습니다. 기회를요. 아니, 기회라기보단 의무 같은 거였어요.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는. 뉴욕의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창밖으로 택시 불빛이 흘러갔죠.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충전기,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서울에서 받은 명함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한 번 더 봤어요. 여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빛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초록점 하나가 보였어요. 누군가는 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텅 빈 책상들, 꺼진 모니터들, 버려진 커피잔들.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후배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요. 세 글자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마천루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서울을 향해서요. 기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도 리듬이 있었어요. 심장 박동처럼요. 누군가 물을지도 몰라요. 왜 남으려 하냐고, 왜 굳이 서울이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숫자만 보던 제가 서울에서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프 너머의 얼굴들을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들을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둠 끝에는 새벽이 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새벽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 서울이라는 걸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떠올랐죠. 명동의 인파, 강남의 네온사인, 북촌의 기와지붕. 그리고 그곳을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또 알림이 떴어요. 긴급 속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은 있다는 걸요. 비행 시간은 14시간. 그 시간 동안 시장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숫자는 오르고 내릴 거예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겠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서 있을 거라고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자정이 넘었어요. 서울은 이미 오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겠죠. 삶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숫자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보였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처럼 희망도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만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꼬대를 했어요. 팔지 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도 시장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생존의 꿈을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안내했어요. 시장과 똑같았어요. 흔들리지만 결국 지나가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그날 밤 저는 기도했어요. 서울이 버텨주기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제가 너무 늦지 않기를요.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저 비행기가 계속 날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동쪽으로, 서울로, 희망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였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가자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수없이 많은 불빛들이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메시지, 뉴스, 시장 속보.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켰어요. 창밖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을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멈췄어요. 저는 도착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선명했어요. 제가 돌아온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 이곳의 끈기, 이곳의 희망. 저는 그걸 믿었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졌거든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다가왔습니다. 잠들지 않은 도시였죠. 여의도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 커피를 든 손들, 빠른 발걸음들. 모두가 어제처럼 오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삶은 계속되는 거였어요. 거래소 빌딩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트레이딩 룸이 눈앞에 펼쳐졌죠. 모니터들이 일제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쓸어내며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부팅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시장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빨간색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더 떨어져 있었죠. 원, 달러 환율은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숫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계장벨이 울릴 때까지 30분. 저는 그 시간 동안 숫자가 아닌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그래프 뒤에 있는 얼굴들을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가게를 여는 자영업자들, 대출금 걱정하는 가장들. 그들이 진짜 시장이었습니다. 드디어 계장벨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그 순간 트레이딩 룸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첫 호가가 떴죠. 하락. 역시나였어요. 저는 주문창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첫 주문을 넣어야 했어요. 매수냐 관망이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클릭했습니다. 짧은 체결음이 울렸어요. 매수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찍혔죠. 되돌릴 수 없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포지션이 열렸어요. 이제 저는 시장과 한 배를 탄 겁니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어요.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시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는 소리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였어요. 삼성, 현대, SK, LG.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수출 비중. 펀더멘털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문제는 심리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수 선배였어요. 정말 왔냐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죠. 저는 웃었어요. 멀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 시장에 돈을 넣냐고 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 종목의 차트였어요. 급락했지만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고 있다고 말했죠. 선배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개미들이 물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가창을 확대했습니다. 매수 주문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개인들이었죠. 하지만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민수 선배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모니터를 켰어요. 같이 봐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거래가 진행됐어요. 지수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지션을 지켰습니다. 손절 라인은 멀리 목표가는 천천히 설정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도시락도 안 싸왔고 나갈 마음도 없었거든요.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모니터를 계속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경기도 어딘가 공장에 있는 후배가 보낸 거였어요. 라인이 풀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요. 그 문자를 보고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오후장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낙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중에 초록색이 섞이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신호였어요.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더 과감하게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클릭 체결. 클릭 체결. 리듬이 생겼어요.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선배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니터에도 매수 주문이 떠 있었어요. 그도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트레이딩 룸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위안화를 보라고 소리쳤어요. 모두가 환율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위안화가 급등하고 있었어요. 달러 대비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죠. 달러 지수가 흔들렸습니다. 기축 통화의 위상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원화도 덩달아 출렁였습니다. 환율 그래프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장 불빛은 아직 켜져 있었으니까요. 수출 컨테이너는 여전히 부산항을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반도체는 계속 생산되고 있었으니까요. 실물 경제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포지션을 더 늘렸습니다. 리스크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숫자로 하는 투표였죠. 한국의 한 표, 서울의 한 표,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한 표.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장마감 1시간 전이었어요. 시장이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낙폭이 줄어들고 몇몇 종목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트레이딩 룸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왜 이 시점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지 물었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베팅이 아니라 투자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요. 기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시장은 냉정한데 감정으로 투자하면 손실을 볼 거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시장은 냉정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이라서요. 이곳은 멈추지 않거든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나갔어요. 트레이딩 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제 쪽을 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어요. 장 마감종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거래가 끝났어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조금 떨어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예상보다 작았어요. 버틴 겁니다. 우리가 함께 버틴 거죠. 저는 손익을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손익의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민수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야간 거래요. 그리고 미국 장 시작까지요. 선배가 혀를 찼습니다. 진짜 미쳤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치킨이랑 커피를 사오겠다고 했어요. 같이 보자면서요. 선배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여의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무지개 조명이 물결에 반짝였죠.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야간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거래량은 적었지만 움직임은 있었어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됐지만 동시에 개인 매수도 이어졌습니다. 줄다리기였죠. 팽팽한 긴장감이었어요. 민수 선배가 치킨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커피도 2잔 가져왔어요.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치킨을 뜯었습니다. 기름진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죠.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믿냐고 물었어요. 한국을요. 저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아직 일하고 있다고 그게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자기도 믿어보겠다고요. 저를 믿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트레이딩 룸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숨 쉬듯이요. 미국장이 열렸습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죠. 저는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한쪽은 서울, 한쪽은 뉴욕. 두 시장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달러와 원화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선배가 하품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볼 거냐고 물었어요. 끝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끝이 어디냐고 물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새벽까지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미친놈이라면서도 자기도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을 지켰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를 보면서요. 하지만 진짜 본 건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환율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주춤했고 원화가 숨을 돌렸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민수 선배가 눈을 비볐습니다. 뭐가 시작됐냐고요? 반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다고요. 그래프의 작은 초록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곤했지만 두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쳤는데 제대로 미쳤다고요. 저도 웃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볼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매일 요동쳤어요. 오르락 내리락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죠. 저는 거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트레이딩 룸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는 눈빛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뭔가 터진 겁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민수 선배가 달려왔어요.
큰일 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트럼프가 또 발표했다고요.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한 문장. 단 한 문장이 세상을 또다시 흔들었어요. 추가 관세를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가 자막으로 떴어요. 끔찍한 숫자였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선물 지수가 곤두박질 쳤어요. 서킷 브레이커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췄어요. 달러는 폭등, 원화는 폭락.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개장벨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옥이 펼쳐졌어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빨간색 폭포가 화면을 뒤덮었죠. 호가창이 순식간에 비었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포지션을 확인했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빠르게 가차없이 마이너스 10%, 15%, 20%. 숫자가 실시간으로 커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수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한다고요. 더 늦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죠. 손절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손실을 확정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움직이는 걸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가슴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그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트레이딩 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쳤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었죠.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체결음이 끊겼습니다. 시장에 잠깐의 심정지가 찾아왔어요. 매수 호가도 매도 호가도 없었습니다. 텅 빈 호가창만 남았죠. 이건 시장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를 봤습니다. 뉴욕장이었어요. 그곳도 붉은색이었습니다. 도쿄, 홍콩, 상하이.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글로벌 패닉이었죠.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모니터에 작은 창이 떴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경기도 공장에 있는 후배였어요. 라인이 멈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5글자. 하지만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를 치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할 수도 없었고 버티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공장 라인이 멈췄다는 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죠. 이건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수 선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지금 나가야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조금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나가도 늦었다고요. 더 있으면 파산이라고요. 그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어요. 천천히 길게.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지옥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초록점이었어요. 한 종목의 호가창에 매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작았어요. 하지만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종목을 클릭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어요. 매수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금액은 작았지만 꾸준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에게 저 사람들을 보라고 했어요. 민수 선배가 화면을 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죠. 저 사람들이 아직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제 얼굴을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엔 손절 버튼이 아니었어요. 추가 매수 버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죠.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 선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떠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중얼거렸어요. 클릭했습니다. 주문이 들어갔어요. 체결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제 포지션이 늘어났습니다. 손실도 함께 커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민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못하겠다고요. 미안하지만 나가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선배는 선배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손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체결됐어요. 선배가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밀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트레이딩 룸이 점점 비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포기한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게 정상이었으니까요. 비정상은 저였습니다. 혼자 남은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봤어요. 빨간색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초록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처럼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후배였어요. 라인이 풀가동에 다시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풀가동. 다시.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사장님이 결정했다고요. 지금 멈추면 진짜 끝이라고 차라리 끝까지 돌린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공장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기계가 멈췄다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이건 통화보다 강한 의지였어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프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바닥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바닥이라고요. 바닥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점이었어요. 거기서 작은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금액이었어요. 올인에 가까웠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체결됐습니다. 그 순간 알림창이 떴습니다. 외국인 매수 유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이었어요. 그들도 본 겁니다. 바닥을요. 기회를요.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매수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호가창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매수 호가에 숫자들이 생겨났어요. 100계약, 200계약, 500계약.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등에 혈관을 봤습니다. 부풀어 있었어요. 마우스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겁니다. 손을 펴고 접었어요.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선이 수평을 찾았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반등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대신 물만 마셨어요. 생수통을 비웠습니다. 오후장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패닉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저는 포지션을 지켰습니다. 손절 라인을 지웠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거나 여기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마지막 체결음이 울렸습니다. 장 마감종이었어요. 오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익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크게.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를 봤습니다. 빨간 선이 길게 내려가 있었어요. 하지막 끝부분에서 작은 푸른 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체결이었죠. 매수였어요. 그 작은 점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고요. 네,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트레이딩 룸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제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여의도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야간 거래를 봐야 했거든요. 미국 장 개장도 확인해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달이 불빛이 빛났어요. 차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삶은 계속됐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빠르게 힘차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또 남았어. 그리고 내일도 남을 거야.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푸른 빛이었습니다. 희망의 색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생했다고 내일도 부탁한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형. 우리 할 수 있어요. 짧지만 강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저는 끝을 믿지 않았어요.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밝아올 거였습니다. 새벽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죠. 그날 우리는 버텼습니다. 쓰러졌지만 일어났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벽을 맞을 거라는 걸요.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이 숨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거래소에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로질렀죠. 하지만 이제는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많았어요. 손익을 확인했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죠.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니, 이긴 게 아니었어요. 버틴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덕분에 버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번호를 봤어요. 아, 그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한 세미나에서 만난 개인 투자자였어요. 퇴직금을 시장에 넣었다고 했던 분이었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언을 구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장기적으로 보라고 한국을 믿으라고 말했었어요. 그분이 버텨낸 겁니다. 저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처럼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함께 버텨주셔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가 남은 이유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삶이었죠. 이 도시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받은 거였습니다. 친구가 써준 손편지였죠. 종이가 조금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한국을 믿는 건 한국 사람을 믿는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얼굴들을 보라고요.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서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랬어요.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죠. 공장 라인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가게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삶이 계속됐어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하지만 날아가지 않았어요.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이 흘렀어요. 택시, 버스, 승용차.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사람, 일터로 가는 사람,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사람. 그들 모두가 이 도시의 맥박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환율이 오르고 내려도 주가가 흔들려도 그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게 진짜 경제였어요. 유람선이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무지개 조명이 물결에 반사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데이트를 하고 산책을 하고 삶을 즐겼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뭘 걱정했던 걸까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저는 그걸 믿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요. 모니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뉴스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발언을 예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또 오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또 흔들리겠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요. 파도가 치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듯이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렸어요. 피곤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개운했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후배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공장 야간 라인이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불빛이 환했어요. 사진 아래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 우리 해냈다고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 기계를 돌리는 손들이요.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영웅이었어요.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자랑스럽다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책상 위에 볼펜이 하나 굴러다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완벽한 원이었습니다. 그 원 안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이 점이 오늘이었어요. 오늘의 체결, 오늘의 선택, 오늘의 결심. 그리고 원은 내일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또 남겠지.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도시가 서 있는 한.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민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선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때 저 혼자 남겨두고 나가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지 않았지만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는 선배 선택을 하신 거라고 잘못된 거 없다고요. 그래도 미안했다고 선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요.
무슨 생각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뭘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숫자를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저를 보면서 답을 찾은 것 같다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한 건 저라고요. 그날 밤 치킨 사주신 거 안 잊는다고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또 사주겠다고요. 이번엔 소주도 한잔하자고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비록 그날 밤 선배는 떠났지만 마음은 함께였던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모니터를 하나씩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어요. 어두워졌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들어왔거든요. 도시가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충전기, 그 편지. 짐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책임감 같은 거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요.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신발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차가움이 들어왔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의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전화 통화하는 사람. 각자의 이유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한강 둔치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이는 소리였죠. 잔잔했지만 끊임없었어요. 멈추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어요. 불빛이 점선처럼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 하나하나가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희망이었죠. 손을 들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버텼다고요. 우리 정말 잘 버텼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함께해줘서, 떠나지 않아줘서. 눈을 떴습니다. 동쪽 하늘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아주 얇은 푸른 실이 하늘 끝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차 소리도, 강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죠. 쿵, 쿵, 쿵.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얹었습니다. 편지가 손바닥을 살짝 눌렀어요. 확실한 감각이었습니다. 종이의 무게, 잉크의 흔적, 친구의 마음. 이게 진짜 자산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한강과 다리와 새벽 하늘이 담겼습니다. 완벽한 구도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벤치를 손으로 한번 쓸었어요.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벤치도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운 동료 같았거든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요. 24시 카페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카운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차가운 걸로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컵이 차가웠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퍼졌죠. 하지만 좋았어요. 이 맛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퍼져나갔죠.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테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장마감 데이터가 떠 있었죠. 초록색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버틴 거였어요. 살아남은 거였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승리보다 생존이요. 화려함보다 지속이요. 문서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뭔가 쓰고 싶었어요.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이 배움을요.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세상이 흔들렸다고 적었어요. 달러가 비틀거렸고 시장이 무너졌다고요. 모두가 도망쳤지만 우리는 남았다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우리가 붙잡은 건 통화가 아니었다고 썼습니다. 서로였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요. 그래프가 아니라 삶이었다고요.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막힘없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공장은 다시 돌아갔고 가게는 다시 열렸고 삶은 계속됐다고요. 저는 웃으며 계속 썼어요. 나는 트레이더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있는 얼굴들이라는 걸요. 그들을 믿는 것, 그게 진짜 투자라는 걸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서울의 밤. 간단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담고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빈 컵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얼음이 녹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투명했어요. 깨끗했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태양이 빌딩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요. 거래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도 시장은 열릴 겁니다. 또 흔들리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준비됐으니까요.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어요. 옆에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학교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따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킨 건 뭘까요? 포지션? 수익?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내일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였어요.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거래소 빌딩이 보였습니다. 유리가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죠. 로비에서 민수 선배를 마주쳤습니다. 벌써 왔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찍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은 갔다 왔냐고 물었죠. 아니라고 했어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친놈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강 갔다 왔다고요.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선배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고맙냐고요. 그냥 여기 있어줘서라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트레이딩 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자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부팅 소리가 들렸죠.
익숙한 소리였어요. 편안했습니다. 화면에 시장 데이터가 떴습니다. 선물 지수, 환율, 주요 종목들.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으니까요. 계장벨이 울릴 때까지 10분. 저는 손을 펴고 접었어요. 손목을 돌렸습니다. 준비 운동이었죠. 마음의 준비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도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은 것들이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후배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짧지만 힘이 있는 말이었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너도. 우리 함께 파이팅. 계장벨이 울렸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한 소리였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준비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클릭. 체결음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첫 거래였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달러가 흔들리던 그날 밤 저는 서울을 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 그래프가 아니라 삶을요. 그리고 서울은 저를 믿어줬어요. 우리는 함께 버텼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어요. 흔들렸지만 서 있었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숫자들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들을 위해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릴 겁니다. 또 흔들리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돼 있으니까요. 함께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할 겁니다. 이 도시가 서 있는 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한, 저도 여기 있을 거예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서울, 이 도시에서요. 여러분과 함께요. 감사합니다. 함께 버텨줘서요. 그날 밤 우리가 붙잡은 건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였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